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정되어 있었던 오후 2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KSDCTV 이용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용 교육을 진행할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 KSDC 이준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몇 가지 안내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시작 전에 여러분 모두 KSDCTV에 접속하셔서 화면에 보이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시간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교육 후에는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로 이용 매뉴얼, 동영상 매뉴얼 주소가 갈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을 중간에 놓치셨더라도 추후 이용 교육을 다시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이 페이지가 바로 KSDCTV입니다. KSDCTV에 대한 소개에 앞서서 저희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 KSDC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많은 교수님들과 연구진들이 합심하여 설립한 기관인데요. 우리나라의 사회과학 연구와 그 중에서도 양적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는 아시나요?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질적 연구는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얻어낸 답변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을 질적 연구라고 합니다. 양적 연구는 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많겠죠. 즉,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심층적인 면접이 가능할까요? 자,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양적 연구를 하실 때는 보통 설문지를 통해서 많이 응답을 수집하시죠. 자, 저희는 이 양적 연구와 관련된 양적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러한 KSDC가 제작한 데이터베이스 KSDCDB는 이 양적 연구와 관련된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자분들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국내의 설문조사 자료나 통계 자료와 같은 양적 자료를 확보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연구 목적이나 업무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쉽게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설문조사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셋째, 여러분께서 KSDCTV를 통해 검색하신 자료나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신 자료 혹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통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께서 통계 분석을 하시려면 PC에 SPSS와 같은 통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하는데요. KSDCTV를 이용하시면 그러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상에서 실시간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KSDCTV에 여러분께서 접속하시려면 자, KSDCTV 로그인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KSDCTV 접속은 소속되어 있으신 학교,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셔야 합니다. 소속 대학교의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학술 DB 혹은 데이터베이스 리스트에서 KSDCTV를 클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접속하시는 물리적인 환경이 크게 2가지로 나뉠 텐데요. 첫 번째는 학교 안에서 접속하시는 경우입니다. 교내에서 접속하실 때는 도서관 로그인이 없이 도서관 로그인을 안 하셔도 KSDCTV만 찾아주시면 이용하실 수 있고요. 학교 밖에서는 도서관 로그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KSDCTV에 접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KSDCTV를 구성하고 있는 메뉴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Find Data입니다. Find Data는 KSDC가 지금까지 수집한 국내의 설문조사 자료와 통계 자료를 아카이빙 해놓은 공간입니다. 조사 자료는 설문조사 자료를 뜻하는데요. 지금까지 약 2,400여 건의 설문조사를 수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자료를 검색하시려면 조사 자료 글자를 클릭합니다. 조사 자료 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조사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별로 하위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사명 검색은 특정 단어와 관련된 설문조사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가운데의 검색바에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37건의 설문조사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결과 화면 중앙을 기준으로 왼편에는 검색하신 설문조사 자료의 명칭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4가지 아이콘이 있는데요. 각각의 아이콘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화면 하단에 보이시죠? 각각 설문지와 보고서, 원 자료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때 각 아이콘에 불이 들어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원 자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원 자료는 SPSS와 엑셀 원 자료로 제공됩니다. 여러분께서 원자료 가지고 계시고 통계 프로그램도 가지고 계시다면 원하시는 분석을 하실 수 있을 테지만 만약 통계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4번째 아이콘을 봐주시면 됩니다. 4번째 주황색 아이콘에 불이 들어와 있는 자료는 KSDCDB가 제공하는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트 3.0을 통해 검색하신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검색 결과 자료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위에 있는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자료 명칭을 클릭해 보시면 우선 이 설문조사의 표본 크기와 연구 주관 기관,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의 개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우선 설문지 보기 버튼은 검색하신 설문조사의 설문지를 웹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설문지를 웹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문항 7번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문항 7번 문항을 보시면 귀하는 결혼에 대한 다음 의견 중에서 어느 쪽 입장에 가까우십니까? 라는 문항이 있고 이 문항의 보기 척도는 1번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2번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 3번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1, 2, 3번 중에 어느 보기가 더 입장에 가까우신가요? 채팅방에 가볍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 교육 잘 듣고 계신지 확인차 여쭤보는 문항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2번 그리고 3번을 많이 말씀해 주셨네요. 네, 뒤이어서 실제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지를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문지 보기 버튼의 아래쪽을 보시면 자료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 자료가 제공하는 설문지, 보고서, SPSS 원자료, 엑셀 원자료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버튼, 자료 버튼을 클릭하시고 자료 이용 약관에 하단에서 동의해 주시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지정하신 경로로 가보시면 이렇게 SPSS 원 자료가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자, 통계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자료 다운로드 버튼 위에 있는 온라인 통계 분석 3.0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통계 분석 3.0은 KSDCDB가 제작한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트 3.0을 불러오는 버튼입니다. 이 이스트 3.0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검색하신 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트 3.0 화면 중앙을 보시면 여러분이 검색하신 설문조사를 구성하고 있는 설문항 변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설문항 변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왼편에 있는 통계 분석 버튼을 누르시면 이스트 3.0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분석 방법 8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교차 분석,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분산, 상관, 회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온라인 설문지에서 확인했던 문항 7번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응답자 5,100명 중 각각 몇 명이 보기 1, 2, 3에 응답을 했는지 살펴보면 될 텐데요. 그 결과는 빈도표라고 합니다. 빈도표는 두 번째 통계 분석 방법인 빈도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 분석 방법 중 빈도 분석을 클릭하고 가운데 있는 변수 리스트에서 문항 7번을 찾습니다. 그 뒤에 이 문항 7번을 아래쪽 화살표를 통해서 선택 변수로 내려줍니다.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문항 7번의 전체 빈도표가 나타났습니다. 결과를 살펴볼까요? 전체 응답자 5,100명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보기는 보기 2번이었습니다. 결혼은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 보기가 응답자 42.255%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3번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가 전체 응답자 중 36.647%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하신 결과는 여러분의 PC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 화면 좌측 상단에 플로피 디스켓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시작되는데요. 분석하신 결과는 5가지 형식으로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글, 엑셀, PPT, PDF, JPG 등이 제공되며 이 중 한글과 엑셀, PPT는 편집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글을 클릭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지정한 뒤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지정하신 경로에 한글 파일이 만들어졌고 열어보시면 조금 전 온라인상에서 보셨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문항 7번 전체 빈도표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혹시 이 문항 7번의 빈도가 성별에 따라서 빈도 차이가 있을지, 남녀 간의 응답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는 이 문항 7번의 전체 빈도를 남녀별로 나누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즉 이러한 경우는 이스트 3.0의 통계 분석 방법 중 세 번째 교차 분석을 사용합니다. 교차 분석은 두 개의 설문항 변수 빈도를 서로 교차시켜서 공통되는 지점의 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차 분석을 클릭하시고 화면 가운데 있는 변수 리스트에서 자, 우선 첫 번째 선문 2 성별 변수, 제가 성별에 따라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죠. 성별 변수는 바로 아래에 있는 행변수로 내려주시고요. 문항 7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에 열변수로 내려보겠습니다. 그 뒤에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문항 7번의 빈도가 남녀별로 나뉘어져서 도출되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1번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의 경우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약 7%포인트 정도 응답을 많이 하셨고요.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약 3%포인트 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3번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약 10%포인트 응답을 많이 하셨네요. 자, 이렇게 문항 7번의 전체 빈도를 남녀별로 나누어서 확인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문항 7번의 전체 빈도를 남녀별로 나누어서 본 데는 어떤 생각으로 나누어서 본 걸까요? 남녀 간의 응답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나누어서 본 걸까요? 아니면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눠서 본 걸까요?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1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2번 중에서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번이겠죠. 자, 이것을 연구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간의 응답 차이가 없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이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것은 연구자가 입증해야 하는 가설, 연구 가설이라고 합니다. 연구자는 연구를 할 때 귀무 가설을 받아들일지 혹은 기각할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 선택의 기준은 교차 분석, 2차 3.0의 교차 분석의 경우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3.0에서 제공하는 검정 통계량은 카이-제곱 검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영어로 카이 스퀘어 베이스드 메저, 카이 제곱 검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카이 제곱 검정 쪽에 체크를 하시고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교차 분석표 아래에 또 다른 새로운 표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이 제곱 검정을 하셨으니까 첫 번째 줄인 피어슨 카이 스퀘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께서 분석을 하시고 나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수치는 유의 확률, p-value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p-value 유의 확률 수치의 해석 기준이 되는 것은 유의 수준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자, 분석 결과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게 나오면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유의미한 응답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유의 수준은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자가 연구를 할 때 설정을 하시는 건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05라는 기준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교차 분석 결과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을 0.05로 잡았다고 하고 유의 확률이 0.000이 나왔기 때문에 0.05 유의 수준보다 낮게 나왔죠. 따라서 이 교차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결혼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남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 차이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교차 분석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KSTCDB Find 데이터의 조사 자료로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조사명 검색 오른편의 설문항 검색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항 검색은 KSTC가 지금까지 수집한 2,400여 건의 설문조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설문항 변수를 탑재해 놓은 메뉴입니다. 여기서 특정 단어가 들어간 설문항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건강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 보시면 건강 단어가 들어간 설문항 4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이 설문항 검색 기능은 여러분께서 추후 설문지를 실제로 만드셔야 되는 경우 이 단어를 가지고 다른 연구자들은 설문항과 보기 척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참고해 보시고자 할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설문항 검색 오른편의 주제별 검색은 2,400여 건의 설문조사 자료를 16가지의 큰 주제별로 분류해 놓은 메뉴입니다. 원하시는 주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주제로 분류되는 자료들만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검색 오른편에는 시리즈 자료가 있습니다. 시리즈 자료는 여러분 시리즈라는 영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나요? 시리즈는 연속된다는 의미가 있죠. 즉, 이 시리즈 자료는 한 번만 진행된 설문조사가 아니라 일정 주기를 두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를 뜻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시계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자료인데요. KSTCDB의 대표적인 시리즈 자료는 월드밸류 서베이, 세계 가치관 조사가 있습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 명칭을 클릭하시면 해당 자료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큰 설문조사 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노동, 가족, 정치, 종교 등등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자들이 많이 찾으시는 자료이고요. 이 세계 가치관 조사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5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 가치관 조사 기관이 저희 KSTC여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7차례의 조사를 모두 업로드해 놓았고요.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인드 데이터의 조사 자료는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산한 수치형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통계 자료는 여러분께서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접하십니다. 뉴스를 보시는데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8월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몇 %라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경제 성장률은 몇 %로 전망된다고 한다. 자, 이러한 수치형 데이터들이 모두 통계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통계 데이터를 약 1,600여 항목, 1,700여 항목 수집해서 연도별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검색하시려면 역시 통계 자료 글자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통계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별로 하위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계 항목 검색은 특정 단어가 들어간 통계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여행객 수 데이터와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국민 총소득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색 바에 여행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 보시면 아래쪽 결과 화면에 두 번째 해외 여행객 수 데이터가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데이터 왼편에 체크를 하시고 아래편에 있는 박스로 화살표를 통해 박스로 내려줍니다. 이번에는 검색 바로 올라가셔서 여행은 지워주시고 소득으로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중 세 번째 1인당 국민 총소득 데이터 왼편에 체크하시고 역시 선택 항목으로 내려줍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모두 선택 항목에 넣으셨으면 아래쪽에 자료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통계 자료의 경우 열람하실 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연도는 이 자료의 경우 시작 연도는 1990년부터 살펴보고요. 끝 연도는 2019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자료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검색하신 통계 데이터가 연도별로 나타납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의 경우 단위가 만원입니다. 1990년에는 467만 4천 원이었다고 하고 2019년은 3,753만 9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객 수는 단위가 만 명입니다. 1990년에는 156만 명, 2019년은 2,871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치형 데이터 역시 화면 상단에 있는 통계 분석 3.0을 통해 실시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통계 분석 3.0 누르시면 앞서 보신 이스트 3.0 화면이 나타납니다. 왼편의 통계 분석 버튼을 누르시면 이러한 수치형 데이터는 기술 통계량과 상관 분석, 회귀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 통계량은 데이터의 평균이나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상관 분석은 데이터 간의 상관성이 있는지 그 상관성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은 데이터 간의 인과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고급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오늘은 상관 분석을 진행을 할 텐데요. 상관 분석을 클릭하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 여행객 수를 모두 선택 변수로 내려줍니다. 그 뒤에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관 분석 결과가 나타납니다. 화면 가운데를 보시면 세 가지 색깔의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제가 교차 분석 때 통계 분석하시고 일반적으로 어떤 수치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죠? 유의 확률, 영어로는 p-value를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유의 확률이 0.0이 나왔습니다. 유의 수준을 0.05로 설정했다고 하면 지금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게 나왔으므로 이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여행객 수 간의 상관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관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파란색 수치인 상관계수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상관계수는 R값이라고 하는데 이 R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두 데이터의 늘어나고 줄어드는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경우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방향성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관계수 R값을 해석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아래쪽 노란 표를 보시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0.9 이상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즉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여행객 사이에는 해외여행객 사이의 상관분석 결과 유의 확률은 유의 수준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고 상관계수 R값은 플러스 0.951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데이터 간에는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문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여행객 사이의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해외여행객 수가 늘어났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1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2번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중에서 채팅방에 또 한 번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정답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입니다. 자, 가장 먼저 정답을 말씀해 주신 정유진 선생님은 저에게 교육 끝나기 전까지 DM으로 선생님의 핸드폰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추후에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상관분석 들어가기 전에 제가 통계분석 설명드리면서 상관분석은 어떤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간의 상관성과 그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제가 문제로 내드린 문장을 생각해 보시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라는 인과성이 내포되어 있는 문장을 말씀드렸죠. 상관분석을 통해서는 인과성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관성까지만 알 수 있고요. 인과성은 회귀분석이라는 고급 통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상관분석을 통해서는 상관성까지만 알 수 있다, 인과성은 알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통계자료 검색을 통해서 상관분석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통계학문 검색 오른편에 있는 주제별 검색과 학문별 검색은 1700여 항목의 통계 데이터를 다양한 주제와 학문별로 분류해 놓은 메뉴입니다. 화면 왼편에서 원하시는 주제나 학문을 하나하나 클릭하시면 해당 주제 및 학문에 분류되는 데이터들만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인드 데이터는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온라인 애널리시스, 온라인 통계 분석입니다. 온라인 통계 분석은 여러분께서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분석하고 싶은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분석할 통계 프로그램이 없으신 경우 KSTCTV의 온라인 통계 분석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료를 업로드해서 오늘 앞서 보셨던 이스텝 3.0을 통해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분석하시고자 하는 자료를 구성할 때, 즉 업로드할 자료를 만드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 주의사항은 화면 하단에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예시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자료는 한국대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듣기 전에 학교생활 만족도와 특정 프로그램을 듣고 난 뒤에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즉 그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프로그램 전후로 설문조사를 생활만족도 조사를 2번 한 겁니다. 2번 한 조사의 결과를 하나로 합쳐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구성해 주셨으면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에 있는 검색 바를 클릭하고 준비하신 엑셀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검색 바에 자료명이 들어갔다면 화면 우측에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리신 자료에 오류가 없다, 정상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확인하셨다면 화면 하단에 통계 분석 3.0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계신 자료도 이스텝 3.0을 통해 8가지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석은 모두 설명드렸는데요. 아직 독립표본 T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 분산 분석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 3가지 분석 모두 집단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1번 독립표본 T검정은 집단이 2개일 때 사용합니다. 서로 독립되어 있는 두 집단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보시고자 한다면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고요. 2번째, 대응표본 T검정은 집단이 하나입니다. 동일한 집단에 대해서 특정 시점 전후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한다면 대응표본 T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3번 분산 분석은 집단이 3개 이상일 때 사용합니다. 3개 이상의 집단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보시고자 한다면 분산 분석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파일, 한국대학교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듣기 전에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과 프로그램을 듣고 난 뒤에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보려면 1번 독립표본 T검정, 2번 대응표본 T검정, 3번 분산 분석 중에 어떤 분석을 진행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2번 대응표본 T검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가장 먼저 정답을 말씀해 주신 정인서 선생님도 저에게 DM으로 휴대폰 연락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응표본 T검정을 하시면 됩니다. 대응표본 T검정 클릭하신 후 사전 변수와 사후 변수를 모두 선택 변수에 내리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화면 하단 중앙을 보시면 유의 확률, p-value의 강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의 확률 먼저 보시면 되겠고요. 유의 수준이 0.05라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사전 평균과 사후 평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화면 아래쪽에 대응 차이 평균을 보시면 마이너스 1.680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 평균보다 사후 평균이 1.680만큼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사전 평균과 사후 평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사전보다 사후 평균이 1.680만큼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자료를 업로드해서 분석하실 수도 있다는 점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KSTCTV 3번째 메뉴 온라인 서베이, 온라인 설문조사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여러분께서 온라인상에서 쉽게 설문지를 만드시고 배포하셔서 결과 수집하시고 그 결과를 다운로드 및 실시간 분석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설문조사 플랫폼입니다. 설문조사는 이렇게 게시물 형태로 보관이 되는데요.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은 연구용 조사, 업무용 조사, 교육 실습용 조사 3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공간에 만드시면 되는데 오늘은 연습이기 때문에 3번째 교육 실습용 조사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만드시려면 설문조사 게시판 하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문지를 우선 만들기 전에 설문조사의 개요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빈 칸들을 모두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 조사자에는 조사자의 성함과 관리자 비밀번호는 여러분만 아실 수 있는 비밀번호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도 남겨주시고요. 설문조사에 응답을 받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는 날짜는 네모 칸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달력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 시간은 바로 옆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끝나는 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문조사 명칭은 간단하게 KSTCTV 이용교육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속되어 있으신 기관 명칭도 써주시고요. 조사 소개는 말 그대로 이 설문조사를 소개하는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음식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정도로 써보지만 여러분께서 추후에 설문조사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이 조사 소개글은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세요. 응답자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설문지에 응답자가 접속했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정보가 바로 이 조사 소개글입니다. 이 조사 소개글을 읽고 설문조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응답 결과의 비밀은 보장되는지 응답 결과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등을 자세히 알 수 있어야 성실한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사 소개글은 최대한 자세히 써주세요. 다음으로 테마와 테마 색상은 응답자들이 받아보게 될 온라인 설문지의 디자인을 꾸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조사 대상도 교직원, 학생 등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응답 및 중복 검증은 기본적으로 없음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없음으로 하시면 응답자들이 여러분들의 설문지에 반복적으로 접속해서 반복적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여러 번 응답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한 사람은 한 번씩만 응답해야 한다 하시면 그 옆에 이메일 주소, 학번사번, IP 등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하시면 응답자들이 설문지에 들어와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뒤에 중복 체크 과정을 거칩니다. 즉 누군가가 똑같은 이메일을 입력하고 응답을 완료한 상태라면 두 번째로 그 주소를 쓴 사람은 응답을 못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접근 제한과 설문항 번호 표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설문지 공개 여부는 공개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설문지를 KSTCTV의 다른 이용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응답을 하거나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설문지 내용만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도 원치 않으시면 비공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지 공개 여부 기능은 여러분께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KSTCTV의 설문조사 게시판을 보시다가 설문조사 게시판을 보시면 다른 이용자들의 설문지 명칭이 보이시죠? 이 설문지 명칭들을 보시다가 평소에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분야 혹은 내용의 설문지 제목을 발견하셨다면 예를 들어 아동 청소년들의 가족관 인식 연구 이 설문조사 왠지 내 전공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는 각 설문조사 명칭의 오른쪽 끝에 있는 공개 비공개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개로 되어 있는 설문지는 공개 글자를 클릭해서 이 연구자의 설문지를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설문지 공개 여부 기능을 통해 여러분께서 다른 분들의 설문조사를 볼 수도 있다는 점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설문지 개요 등록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마지막으로 설문지 응답수 제한은 선착순 응답 받고자 하실 때 사용하면 됩니다.
100명까지만 응답을 받겠다 하시면 제한 있음에 체크하시고 숫자 100을 입력하시면 이 설문조사의 응답은 100명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하단의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우측에 QR코드가 보이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QR코드가 보이는 이 페이지가 바로 설문조사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 공간에서 설문지를 만드시고 수정하실 수 있고 설문지 배포나 결과 확인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설문조사에 개요 정보만 등록을 하고 설문지를 만들지는 않았죠. 이제부터 설문지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를 만드시려면 QR코드가 보이는 페이지 좌측 하단에 만들기 수정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들기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설문지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KSTCDB는 여러분께 6가지 유형의 설문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 단일 선택형, 복수 선택형, 매트릭스형, 척도형, 우선순위형, 서술형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단일 선택형 문항을 만들고 싶다 생각되시면 단일 선택형 글자를 클릭합니다. 단일 선택형 문항은 주어진 보기 중 보기를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설문항입니다. 설문항을 만드시는 과정은 다른 문항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두세 번만 만들어 보시면 바로 익숙해지실 겁니다. 우선 질문명이라고 해서 조사자가 응답자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을 씁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별을 여쭤보겠습니다. 성별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쓰고 다음으로는 필수 여부를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필수 여부는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필수는 이 문항의 응답자들이 이 문항에 반드시 응답하도록 강제하는 기능이고 선택은 응답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기능입니다. 3번째 조건은 앞에 있었던 문항에서 특정 보기를 선택한 사람만 이 설문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응답 자격을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자, 필수로 두겠습니다. 자, 보기 내용의 색상이나 형태와 같이 보기 디자인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보기를 입력하시기 전에 보기의 개수를 써주셔야 합니다. 빈칸에 보기 개수를 써주시면 되는데 성별을 묻는 문항은 일반적으로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2개가 되겠죠. 숫자 1을 입력하면 나타나는 2개의 보기 칸에 성별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나다 순으로 1번의 남자, 2번의 여자라고 쓰겠습니다. 그 뒤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성별을 여쭙는 단일 선택형 문항이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2번째, 복수 선택형 문항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수 선택형 문항은 주어진 보기 중 보기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질문명부터 작성합니다. 이번 문항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식사를 대접한다고 가정을 하고 혹시 여러분께서 드시지 못하는 음식이 있지는 않은지 여쭤보겠습니다. 드시지 못하는 음식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필수 여부 보기 디자인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수는 6가지 정도를 넣어 볼 텐데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해산물을 못 드신다든지 견과류 알러지가 있으시거나 네, 고수 말씀해 주셨네요. 향이 강한 음식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유제품 드시면 탈나실 수도 있고 밀가루를 못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자,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을 보기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마지막 보기 어떻게 입력을 할까요? 기타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기타 보기를 쓰신 분들의 경우, 기타 보기를 선택한 응답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어떤 음식을 못 먹는지 직접 쓸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 경우는 기타 보기 옆에 자유응답형 추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저장 버튼을 눌러보시면 복수 선택형 문항이 만들어졌고 기타 보기 옆에는 쓸 수 있는 칸이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나머지 문항은 제가 미리 만들어 온 설문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트릭스형 문항입니다. 매트릭스형 문항은 여러 가지 질문을 동일한 척도로 측정하는 표 모양의 설문항을 매트릭스형 문항이라고 합니다. 문항의 모양을 보시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 가지 질문을 동일한 척도로 측정하는 표 모양의 매트릭스형 문항이었습니다. 네 번째 척도형 문항은 이렇게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값을 설정해 놓고 응답자가 그 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입니다. 척도형 문항의 점수는 3점, 5점, 7점, 10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선순위형 문항은 주어진 보기 중 보기를 응답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선택할 수 있는 문항이고, 마지막 서술형 문항은 응답자가 주관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이 외에도 설문지 중간중간에 간단한 문구나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주성문과 이미지 기능도 제공됩니다. 설문지를 1차적으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시고 이제 설문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지를 쭉 검토를 하시다가 오타를 발견하셨거나 혹은 설문지 내용을 바꾸셔야 한다면 각 문항 내용 수정은 문항의 오른편에 있는 수정 버튼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항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 현재 1번 문항에 있는 성별 문항을 2번으로 내리고 싶다고 생각되시면 각 문항 오른쪽에 있는 순서 숫자를 클릭하셔서 바뀌고자 하는 위치의 숫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전까지 1번 문항에 있었던 성별 문항이 2번으로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설문지 내용 수정 혹은 순서 수정 등 설문지 수정은 응답자가 생긴 뒤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설문조사의 신뢰성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설문지 배포하시기 전에 꼭 꼼꼼하게 검토를 완료하시고 배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문지를 모두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설문지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 배포는 QR코드가 보이는 관리 페이지에 왼편에 있는 설문지 응답 URL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설문지 응답 URL을 복사하셔서 응답 대상자들의 문자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든 온라인선을 통해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혹은 오른편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셔도 되겠는데요. 오늘은 채팅방에 제가 설문지 응답 URL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URL에 접속하셔서 여러분 응답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 듣고 계신 분들은 모두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2시 49분을 지나고 있는데 설문 응답은 2시 51분까지 2분 동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경품 발송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설문지 접속하셔서 응답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설문항 앞쪽에 설문항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제가 코멘트를 달아놨기 때문에 설문항에 대해 이해하시면서 응답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문항들 역시
만드는 과정은 단일 선택형 문항이나 복수 선택형 문항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문항도 여러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완료하셨어도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면 이제 결과 확인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설문응답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결과 확인하는 방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하시려면 설문조사 관리 페이지 우측 하단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으로 가보시면 우선 현재까지의 응답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41분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문조사 결과를 온라인상에서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하신 질문명과 보기, 그리고 각 보기에 응답한 사람 수와 백분율, 즉 빈도표가 온라인상에서 바로 도출이 되고요. 그 밑에는 빈도표를 토대로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프가 필요하신 분들은 각 그래프 오른편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그래프를 각각 PC에 저장하실 수도 있고, 혹은 화면 우측 상단에 그래프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의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를 한꺼번에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도 가능합니다.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막대형 그래프로 제공이 되지만 화면 우측 상단에 막대형 그래프 글자를 클릭하셔서 원으로 바꾸시면 그래프는 원으로 바뀝니다. 그 외에도 복수 선택형 문항 결과, 매트릭스형 문항 결과 모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서술형 문항이나 주관식 답변의 경우는 화면 중앙에 보이는 응답 내용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관식 문항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음식 종류를 잘 써주셨네요. 화면 위쪽으로 돌아가 보셔서 왼편을 보시면 몇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버튼인데요. 우선 빈도표 버튼을 클릭하시면 엑셀 파일이 하나 저장됩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전체 빈도표가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집해서 쓰시기도 아주 편리하실 거고요. 두 번째 원자료 역시 엑셀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원자료 열어보시면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응답 내용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식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숫자로 코딩된 원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면 그 통계 프로그램으로 이 원자료를 불러오게 하신 다음에 바로 분석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통계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설문조사에도 오늘 앞서 보셨던 통계 분석 3.0, 이스탯 3.0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KSTCTV를 통해서 진행하신 설문조사 결과는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ST 3.0의 8가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요즘 포털에 폼을 통해서 설문조사 진행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폼을 통한 설문조사보다는 KSTCTV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이 훨씬 더 편리하고 다양합니다. 우선 포털에서 진행하신 설문조사는 그 결과를 빈도표의 경우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KSTCTV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빈도표는 바로 엑셀로 제공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원자료입니다. 폼에서 하신 설문조사 원자료는 코딩이 되지 않은, 즉 보기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형태의 원자료만 제공됩니다. 그러한 원자료는 다운로드 하시더라도 분석하실 수가 없습니다. 코딩 과정을 거쳐주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KSTCTV의 경우는 이미 코딩이 된 원자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통계 분석을 진행하시기도 훨씬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설문조사에 EST 3.0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KSTCTV가 더욱 용이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추후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KSTCTV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해 주세요. 자, 이렇게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KSTCTV의 모든 기능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상세한 설명은 해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KSTCTV의 이용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는 컨텐츠를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KSTCTV 메인 홈페이지 하단에 가보시면 3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우선 KSTCTV 이용 매뉴얼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KSTCTV의 메뉴별 이용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는 이용 매뉴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탯을 활용한 통계 분석 역시 PDF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요. 이것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KSTCTV의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탯 3.0의 통계 분석 방법별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컨텐츠입니다. 통계 분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 써놓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다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KSTCTV 활용 팁에는 여러분이 KSTCTV를 이용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유용한 팁들이 업데이트되는 공간으로 접속이 됩니다. 종종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텍스트로 되어 있는 매뉴얼이 아니라 동영상 매뉴얼이 필요하신 분들은 KSTCTV 홈페이지 하단 중앙에 있는 동영상 매뉴얼 글자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KSTCTV 메뉴별 혹은 컨텐츠별 이용 방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동영상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제 연락처 띄워드렸는데요. 혹시 추후 KSTCTV 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KSTCTV 1시간 이용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팅방에 한 번씩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제가 2시부터 1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했는데
제가 교육 진행하는 속도는 어떠셨나요? 조금 빨랐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적정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 의견 감사드리고요. 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계속 남겨주시면 되고요. 질문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통계조사 대행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는 설문조사 대행은 하지 않고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온라인상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그 플랫폼을 이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좀 필요하신 사항,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조금 유선으로 문의를 주시면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통계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운받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KSTCTV의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트 3.0은 다운로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온라인상에서 바로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설치 필요 없이 바로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다른 강의가 있는지요? 있다면 또 듣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아예 다른 강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KSTCTV 동영상 매뉴얼에 들어가시면 오늘보다 조금 더 심층적인 교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동영상 매뉴얼 접속하시는 방법은 제가 추후에 교육 끝나고 메일로 또 여러분께 모두 보내드릴 테니까요. 추후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 시 비용은 없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께서 소속되신 대학교가 KSTCTV를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속 대학교의 구성원분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 말고 자연과학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도 있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서베이 설문조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 분야의 데이터가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연과학 쪽의 데이터는 통계 데이터 부분에서는 여러분께서 설문조사 데이터에도 일부 있고요. 통계 자료 쪽에 가보시면 자연과학과 관련된 데이터도 일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KSTCTV는 사회과학 분야 양적 연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사회과학 데이터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비용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비용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운대 도서관에서도 KSTCTV 사용 가능한가요? 네. 오늘 교육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KSTCTV를 사용할 수 있는 대학교의 구성원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에 들어오신 겁니다. 즉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KSTCTV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2시간 정도 자세한 강의 가능하실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더 자세한 내용의 교육은 화면에 보이시는 동영상 매뉴얼 게시판으로 가시면 됩니다. 동영상 매뉴얼을 모두 확인하시면 정말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려고 하는데 분석 방법 선택 혹은 자료 응용 방법에 대해 안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는 우선 저희가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 설문조사 자료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논문이나 연구에 사용된 원자료이기 때문에 그 원자료 자체에서 어떤 분석 방법이나 자료 이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진 않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논문을 보시면 논문을 보시면 그 논문에는 분석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모두 나와 있을 것입니다.
대학 통하지 않고 개인이 구독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KSTCTV는 기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대학교나 혹은 그 외에 어떤 기관에서 기관 차원에서 KSTCTV에 가입을 해주시면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신 모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구조이고요. 개인별 회원 가입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논문 쓸 때 굳이 대행을 이용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라고 말씀 주셨는데 설문조사를 하셔야 된다면 설문조사를 하셔서 논문을 쓰시려고 한다면 그 설문조사 자체를 저희 쪽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을 통해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응답 대상자들은 여러분께서 수집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KSTCDB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가 있는지 문의하셨는데요. 자, KSTCDB 접속은 여러분께서 소속되어 있으신 대학교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셔서 학술DB나 데이터베이스 리스트에서 KSTCDB를 찾아주시면 여러분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몇 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설문조사를 진행하실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없이 여러 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척도를 사용해서 동시에 설문조사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척도를 구성하시는 것은 조사자께서 자유롭게 설문지를 구성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속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마친 후 졸업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소속 대학교 도서관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 정책이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졸업자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해주는 학교가 있고 졸업자는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만약에 졸업자는 이용을 못하는 구조라면 그때는 선생님께서 바뀌신 소속 기관이 KSTCTV에 가입을 해주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계속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 가입비를 문의하셨는데요. 기관 가입비는 추후에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대상을 저희가 모집한다고 하시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응답 대상자 풀은 여러분께서 수집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설문지를 만드는 시스템이라든지 배포 시스템, 그리고 결과 확인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 응답 대상자를 제공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현재 시간 3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3시 10분 정도까지만 이 교육방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질문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고 혹은 3시 10분 이후에 질문 사항이 생기신다면 그때는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질문이 없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KSTCTV 온라인 이용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KSTCTV 이용 네, 계속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KSTCTV의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탯 3.0은 SPSS 같은 통계 패키지의 경량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가벼운 버전의 통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시간 동안 KSTCTV 이용 교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